금융 이해도, 금융 연구 분야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압도합니다.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 금융 연구로 상을 받은 사람이 총 19명인데요. 이 중 16명이 미국인입니다. 나머지 3명은 미국인은 아니지만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이 표는 금융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수를 지역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이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논문을 무조건 많이만 발표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논문은 다른 연구자가 읽고 자기 연구에 인용함으로써 인정받는 건데요. 이 사각형은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0개의 논문의 저자 국적을 나타냅니다. 흰색이 미국입니다. 압도적이죠. 이런 연구 성과와 무관하지 않은 게 국민들의 전반적인 금융 이해도입니다. S&P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대다수가 기본적인 금융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X축이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고 Y축은 금융 이해도를 나타냅니다. 어두운 빨간색이 아프리카 국가고 노란색이 아시아 국가인데요. 아시아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생활 수준은 높지만 금융 이해도는 훨씬 떨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시아보다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금융 이해도는 높아도 생활 수준이 아시아보다 떨어집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활 수준이 높은데 금융 문맹이거나 반대로 금융 이해도는 높은데 생활 수준이 낮죠. 그런데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은 생활 수준도 높고 금융 이해도도 높습니다. 부유한 서방 국가들은 이렇게 연구 성과, 전반적인 금융 이해도 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한 무기, 미국이 총, 항공모함, 근육으로만 전 세계를 주무르지 않습니다. 여기 총구에서 불처럼 뭐가 나가죠? 이건 금융제재 당한 건수를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마치 화염방사기를 쏘는 것처럼 금융이라는 게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프리카고 노란색이 아시아, 파랑이 유럽, 보라가 중남미, 주황색이 중동입니다. 해외 자산 동결, 은행망 차단, 자본시장 접근 차단 같은 금융제재를 당한 횟수를 보면 갈수록 증가하죠. 세계화로 전 세계 금융이 긴밀하게 얽히게 되면서 금융제재가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 돈을 두니까 그게 묶여버리면 그냥 손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주 쓰이는 거죠. 강력하니까요. 그런데 금융제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인 이유가 뭐냐면 오직 강자만이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바브웨가 미국에 금융제재를 걸 수 있나요? 못 걸죠. 총이랑 미사일로 맞붙는 게 전쟁인 줄로만 알았는데 패권국은 금융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무기를 또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금융중심지. 세상의 극심한 빈곤을 없애고 공동의 번영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세계은행과 IMF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백악관이랑 미국 재무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거버넌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전 세계 인구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중국, 인도가 있죠. 미국은 여기에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IMF 투표권 비율인데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국제법이란 게 유명무실하다, 강대국 입맛대로다 라는 논쟁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 논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융 네트워크. 미국은 어마어마한 인력으로 전 세계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투자은행 네트워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거래관계가 회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래 총액이 원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는 이랬고 2016년에는 이랬습니다. 투자은행 네트워크에서 뉴욕의 비중이 전 세계를 싹 다 합친 것만큼 크고 전 세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중국의 4대 금융중심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홍콩을 모두 다 합쳐야 런던과 엇비슷하고 이조차도 뉴욕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위기는 기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가들을 경제 수준에 따라 순서대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눈 뒤에 각각의 주가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이 포함된 선진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2014년에는 2007년 고점을 넘었고 그 이후에는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포함된 신흥시장은 선진시장보다 더 큰 손실을 받고 12년 이후인 2020년에 가서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속한 프론티어 시장은 2008년에 세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받고 아직까지도 손실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이지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을 따돌려버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결과는 이 지도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금융 서비스 수출 규모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금융위기 이후인데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 않았죠.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나라가 공황과 침체에 빠졌지만
미국의 지배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축통화. 앞서 살펴봤듯이 세계의 금융지형은 참 변하지 않는데요. 기축통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자국 돈이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건 모든 나라가 원하는 꿈 같은 거겠죠.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현실적으로 어느 통화든지 간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별 외환 거래 비중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적습니다. 초록이 미국 달러, 파랑이 유로, 노랑이 일본의 엔, 보라가 영국의 파운드, 회색이 기타 통화입니다. 미국은 1995년부터 쭉 전 세계 통화 거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융에서 공고하고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무기가 바로 금융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가 올라가고 국가적인 금융 파워가 강해져야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복잡해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만 보면 그 안에 담긴 인사이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을 옥스퍼드대 연구진 200여 명이 1만 2천 시간을 투입하여 복잡한 돈의 흐름을 최고 수준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금융 지도책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 책의 지도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경제 관련 책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경제 데이터를 재밌고 예술적으로 풀어낸 책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